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2013년부터인가요? 우리 의정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6년간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림성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학, 고대근동학, 그리고 평신도 신학 중심으로 여러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참 너무 옛날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초기 1대하고 2대 위원으로 이제 활약할 때는 좀 체계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시작하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들하고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한다는 게 좋았고, 처음에는 뭐 회의도 한번 이런 식으로도 해보자, 뭐 활동도 이런 지식으로도 해보자, 그 다음에 뿔라팔 미사라는 것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좀 처음으로 좀 시도하는 그런 시기여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정하게 틀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발전되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맞춰가지고 뭐 처음부터 좀 시작해 보는 거였는데, 마침 또 그때는 사회적인 시국이 우리가 거리미사도 많이 하고 또 좀 시끌시끌할 때여가지고, 또 탄핵도 있고 나중에는 세월호도 있고, 굉장히 정평이가 할 일은 많은데 체계는 잘 안 잡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 유행하듯이 몸으로 갈아 넣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도 그 시기는 지금 돌아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정의평화를 세상에 이룰 것인가, 지금 이 시국에 이룰 것인가, 이런 거라는 하나의 생각에 우리가 서로 매진하면서 똘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기로, 굉장히 재밌고 행복했던 시기로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평이가 사회 참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 참여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정치 단체나 사회 단체, 흔히 이제 우리가 NGO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정당이나 NGO와는 이제 퍽 다른 의미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사회 참여하는 의미도 방식도, 그리고 그 궁극적인 지향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또 한국은 우리가 아직 천주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리고 정의평화 활동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교리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거를 아직도 좀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교리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사회교리를 공부하기 좋은 마땅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 사회교리라는 것 자체가 가톨릭 우리 천주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토대가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회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르크스 추기경 그 자본론도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역시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회교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이 적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평이 활동에서도 정평이 활동이 더 확산되고 신자들의 삶 속으로 더 들어가려면 사회교리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평이만의 역할은 아니고, 이제 정평이와 함께 다른 교회의 다른 지체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예, 어쨌든 그때도 사회교리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중에 그 갑자기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사회들이 하면 뭐 오해도 있고 이런데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한 두세 가지 이유 정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그렇고요. 그 제가 번역했던 그 마르크스 추기경 그 자본론 그 맨 앞에 보면은 독일, 그러니까 유럽 교회에서 예전에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3, 400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걸 내가 좀 알았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신부님들은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 우리 신자들은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정당에도 출마하면 안 되고 정당과 거리를 둬야 되고 이렇게 많이 배워왔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뭐 선거에 나간 신부님들도 굉장히 많고 프랑스 혁명 때도 같이 뛰었던 신부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데 뭐가 어떤 장벽도 없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뭐 좀 지나친 방법을 쓰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우리가 있는 사회적인 그런 현상 앞에서 정말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히 뛰어들고 일을 해야 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비슷한데, 교회가 세상과 마냥 거리를 둬서는 안 되고, 교회는 학교도 세우고 교회는 병원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세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처럼 사회 활동에서도 교회는 교회 나름의 어떤 영역이라든지 공간을 이제 확보하면서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뜻은 이런 것이다를 이렇게 펼쳐 보이는 곳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엄청 많았는데 유럽에서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6.25 전쟁 이후에 저 냉전 시대 때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어떤 사회 활동만 조금만 해도 교회와는 멀어지고 혹시 공산주의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도 뭐 대수천 같은 분들이 아마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뭐 아주 옛날에 끝난 얘기죠. 사실은 사회주의는 무너졌고, 사실은 어떤 사회적 활동의 그 근본은 오히려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제 구하러 오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게으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고 신부님들이나 우리 평신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고, 그렇게 알려주는 데도 많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시는 데도 많은데, 그런 거를 진짜 신앙은 이런 거구나.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회 참여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좋은 형태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벌이거나 아니면 뭐 고아원이나 아니면 난민을 돕는 봉사활동에 가는 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참여하는 거나, 근본적으로는 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도구가 되어 드리는 일인데,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건데, 그것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신앙인들도 그렇고 일부 사제나 수도자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마 그런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전진하는 어떤 계절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와야 되는데, 이 여름 다음에 가을이 안 오고 막 갑자기 뒤로 가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약간 좀 그런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계절이 오다가 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어떤 순간에 또 하느님께서는 또 세상을 또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요즘 계속 드는 생각은 신학적이거나 사회교리적인 기초를 조금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쉽게 사회교리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널리 확산시켜야 되고, 특히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수긍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회교리, 어떤 사회교리적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교회 차원이라든지 주교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그러니까 가톨릭 젊은이들, 그리스도교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그냥 교회를 접해보지 못한 젊은이더라도 가톨릭 교회 사회교리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좀 그런 내용들이 좀 교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을 좀 계속 발굴하는 작업들이랄까 그들과 같이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사회교리를 그 마르크스 자본론도 비슷한 고민이었는데 사회교리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회칙 중심으로 공부하잖아요. 저는 그거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칙 하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말을 쉬운 언어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파할 때도 우리가 신학, 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성령론, 뭐 그다음 이런 것들을 옛날 교리문답식으로 무조건 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신앙이 무엇이다라는 걸 쉽게 접하게 해주려는 노력들은 우리 의정부교구도 많이 하고 각종 수도원에서나 아니면 평화방송에서나 많이 하는데 사회교리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좀 과감한 창의적인 혁신이라든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방법을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교리는 좀 확산이 더디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예, 그 평신도가 사실은 세상의 전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 안에서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나 우리가 쓰는 언어나 뭐 밥 먹는 거나 뭐 화장실 가는 거나 이런 데서 평신도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죠.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거, 우리의 영적인 면이라든지 우리의 궁극적 지향 같은 거는 일반 세속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운명 같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 분야에서 다르게 사는 건 뭔가, 내 분야에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건 뭔가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그냥 기도로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일부 신학자들한테만 맡기면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찾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신도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는 신학적 수준에 다다라야 되는데 이제 말씀 아까 처음에 드렸다시피 한국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어떤 뿌리라든지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궁극적 지향으로 어떤 젊은 평신도들이나 평신도들 중에서 내가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까운 평신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세상 안에서 무엇을 다르게 살아야 되고 어떤 중심을 좀 지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의정부교구 정평이는 우선 의정부교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정부교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조금 독특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 혁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활기차게 젊은 교구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젊은 교구의 어떤 독특한 면, 세상에 많이 교회와 이제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면을 정평이에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인식하시고 그런 면에서 좀 선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면서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데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젊은이들이 적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어디서든지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하는 시도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조금 바꿔서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정평이가 좀 젊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는 그런 정평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